한국은 외국인만 보면 눈에 불을 켜고 사기를 치는 국가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당한 경험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요. 여기 한국 전라도의 식당을 방문하게 되었다는 프랑스 여성이 식당 바닥에 드러누워 오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럴 줄 알았으면 한국에는 절대로 오지 않았을 거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대체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마르고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프랑스에서 셰프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가 언제까지 제 직업을 셰프라고 소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레스토랑의 모든 정권을 물려받은 상태입니다. 앞서 한 말로 인해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제가 물려받은 레스토랑은 현재 엄청난 불황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인 불경기에 더해 매우 보수적이셨던 부모님은 전통이라는 명목하에 아직까지도 고지식한 방식으로 레스토랑을 운영 중이셨기에 레스토랑은 정말 내일 당장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파리만 날리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님께서는 새로운 경영 방식을 택할 시간에 요리 공부나 더해서 음식 퀄리티를 높이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건 요리 퀄리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레스토랑은 3대째 내려오는 지역 명물 레스토랑일 뿐더러 저는 나름 프랑스 명문 요리 학교를 졸업한 엘리트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레시피나 요리 퀄리티가 문제일 수가 있겠어요? 저는 레스토랑의 경영 방식을 뿌리 끝까지 뜯어고치지 않으면 저희에겐 희망은 없을 거라고 확신했고 그렇게 해외 식당의 경영 방식을 배워오자는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후보지로 고른 곳은 바로 한국과 일본이었죠. 제가 저 멀리에 있는 한국과 일본을 고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그건 바로 일본은 아시아의 전통 요리 강국이고 한국은 요즘 세계에서 가장 핫한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SNS를 둘러보다 보면 떡볶이나 김밥 등 한국 요리 레시피를 공유하는 게시물이 한가득 게시되어 있고 이러한 게시물을 하도 보다 보니 저는 이제 굳이 레시피를 보지 않고도 기본적인 한식쯤은 만들 수 있을 정도가 되었는데요. 프랑스인들은 음식에 관해서라면 매우 보수적이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한식 레시피가 유행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한식이 매우 훌륭한 음식이라는 말과 같죠. 이에 더해 한국과 일본에서는 무한리필이라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시스템의 식당들도 즐비해 있다고 했는데요. 이건 유럽에서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기에 저는 이러한 프랑스와는 완전히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아시아 요리 강국에서 시스템을 배워보기로 한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분명 낡아빠진 경영 방식을 가지고 있는 저희 레스토랑을 뿌리 끝부터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항공편의 용이함 때문에 일본부터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무한리필 식당부터 들어갔죠.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게 된 일본의 무한리필 식당의 첫 느낌은 매우 긍정적이었어요. 일단 식당 직원들은 놀라울 정도로 친절했고 또 음식의 배치나 구조 또한 깔끔하고 직관적이었거든요. 역시 일본이 요리 강국으로 이름 날릴 수 있던 건 우연이 아닌 모양이었고 저는 어쩌면 한국에 갈 필요도 없이 일본에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 긍정적인 마음은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큰 실망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일본인들은 분명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예의 바르고 교양 있어 보였지만 이들의 속내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일단 일본인 손님들은 하나같이 음식을 소량만 가져와서 깨작대고 있길래 저는 일본인들은 음식 낭비를 하지 않으려고 필요한 양의 음식만 가져오는구나 싶어 그들의 행동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곧 일본인들의 이러한 행동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들은 매시 정각마다 제공되는 특별 메뉴를 독차지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고 해당 음식으로 배를 채우기 위해 다른 싸구려 음식을 손대지 않고 있던 거였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일본의 무한리필 식당에서는 1인 1음식 한정으로 특제 스테이크를 제공했는데 일본인들은 하나같이 이러한 한정 메뉴를 한 개가 아닌 여러 개씩을 가져가는 거 아니겠어요? 어이가 없었던 건 이들은 착한 척은 또 하고 싶었는지 자신의 원래 음식 밑에 스테이크를 숨기면서 남들 몰래 스테이크를 3, 4개나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본 레스토랑 측도 정말 음침하기 그지없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어요. 일단 이곳 뷔페에는 큰 접시 대신 작고 두꺼운 접시만을 제공했는데요. 그런데 이 접시는 유리 안에 뭔가 무거운 물질을 집어넣은 듯 유리라고 보기엔 너무나도 무거운 무게를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나 무거움에도 상당히 작은 접시라니. 이건 비효율의 극치를 보여주는 이 세상에 존재해선 안 될 접시였고, 저는 같은 요식업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이건 의도적으로 손님들이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없게끔 설계된 접시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접시 때문에 고객은 음식을 담기 위해 여러 번 이동해야 하는데, 이렇게나 무거운 접시를 들고 계속해서 이동하는 건 상당히 불편한 일이기 때문이죠. 또한 식사 공간의 좌석도 굉장히 불편했는데요. 분명 식사 테이블과 의자는 겉보기에는 꽤 깔끔하고 정갈해 보였지만 의자는 매우 딱딱하고 비좁았으며 식탁은 약간 기울어져 있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좌석들 또한 전부 동일하게 세팅되어 있는 것을 보니 이건 고의적으로 불편한 식사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손님들이 빨리 나가게끔 설계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죠. 저는 일본의 모든 점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점을 보고 정말 실소를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꽤 깔끔해 보이는 일본의 모든 환경에는 알고 보면 음습한 의도가 있었고, 저는 그저 식사만 했을 뿐인데도 벌써부터 피곤해지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죠. 바로 일본인들은 극한의 이익을 위해 음식에 장난질까지 쳐댔기 때문입니다. 저는 셰프로서 손님들의 음식에 장난질을 하겠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곳 무한리필 레스토랑의 음식들은 소금과 향신료의 양을 필요 이상으로 늘렸다는 것을 바로 눈치챌 수 있었어요. 음식은 전체적으로 매우 짰고 디저트도 필요 이상으로 달콤했거든요. 음식을 이런 식으로 만들면 손님들이 포만감을 빨리 느낄 수밖에 없고 갈증 또한 더 빨리 느끼게 되니 물을 더 많이 마시게 될 게 분명한데요. 그리고 그럴수록 포만감은 더욱 빠르게 느끼게 되겠죠. 즉, 이곳 레스토랑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겉만 그럴듯하지 속은 극한의 이익을 위해 윤리를 포기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그저 약과일 뿐이었어요. 저는 화장실이 급해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절대로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되었거든요. 바로 제가 화장실의 위치를 물으니 식당 직원은 친절한 태도와는 상반되는 충격적인 답변을 건네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이곳 식당의 화장실은 폐쇄되었습니다. 손님들이 음식을 최대한으로 많이 먹기 위해 화장실에서 속을 비우는 일이 계속되다 보니 자꾸만 화장실이 막혀서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게 되었거든요. 아니, 대체 음식 하나 더 먹으려고 속까지 비우는 행위를 하는 게 말이나 된다는 말인가? 저는 일본에 알면 알수록 음습한 면모의 학을 떼며 빠르게 식당 밖으로 나가 화장실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길을 조금 헤맨 탓에 식당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정말 경악스러운 장면을 목격하고 온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죠. 왜냐하면 일본인 손님들은 정말로 이곳 구석에서 토를 하며 속을 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제 옆에서 정장을 빼입고 교양 있게 식사를 하던 중년의 일본인 남성도 자신이 3분 전에 먹었던 음식을 그대로 개워내고 있었는데요. 그가 자꾸만 식사 중에 어디로 나갔다가 돌아오곤 했기에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그는 이곳에서 토를 하면서까지 음식을 꾸역꾸역 윗속으로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식당 측이 손해를 보는 것이 마치 자신들에게 이익으로 돌아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행동했고, 저는 겉보기에는 매우 멀쩡하던 일본인들이 뒤에서는 이런 추잡스러운 짓까지 서슴지 않으며 극한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고 일본인들의 앞뒤가 완전히 다른 모습에 소름이 돋아버렸습니다. 저는 어디선가 일본인들은 겉으로는 교양 있어 보이고 착해 보이지만 이들의 속내는 음침하기 그지없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그러나 이는 그저 일본인들을 모함하기 위한 헛소리라고 생각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어이없는 경험들을 하고 나니 일본인들은 정말로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애초에 무한리필이라는 제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무한리필은 인간 본성에 있는 이기심을 고려하지 않은 바보 같은 제도였고, 일본인들은 그러한 본성을 숨기려고 했지만 결국 자신들의 이기적이고 지저분한 본성을 거스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건 일본인들의 잘못이라고 보기도 어려웠죠. 그래서 저는 애써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며 무한리필 식당에서 벗어나 그저 평범한 해산물 요리 전문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굴요리와 해산물 모듬 요리를 주문했죠. 일본인 직원 아주머니는 무척이나 친절했어요. 저는 일본어를 전혀 못했음에도 직접 번역 앱을 사용해가면서까지 웃는 얼굴로 응대해 주었고, 또 음식은 괜찮은지를 계속해서 물어봐 주었거든요. 솔직히 그렇게 나온 음식은 완전히 별로였습니다.
일본 음식이 유명한 건 그저 브랜딩과 홍보 덕분이었는지 일본 음식들은 하나같이 지나치게 짰고 더군다나 요리학교를 나온 전문가인 저였기에 이건 절대로 좋은 요리라고 할 수 없었죠. 그러나 일본인 아주머니는 제게 음료수까지 가져다주며 끝까지 친절을 베풀어 주셨고 또 제가 메인 요리를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밑반찬으로만 배를 채우자 요청하지도 않았음에도 밑반찬을 리필해주며 저를 끝까지 챙겨주었습니다. 음식은 분명 형편없었으나 저는 이러한 일본의 친절한 서비스 정신이야말로 프랑스에 꼭 필요하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그렇게 메인 요리를 거의 다 남긴 채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계산서를 받아들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산서에는 35,000엔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찍혀 있었거든요. 저는 얼이 빠져서 몇 초간 멍해 있었고 이내 정신을 차리자마자 이건 터무니없는 가격이라며 항의를 했는데요. 그러나 그렇게나 친절하던 일본인 아주머니는 계산을 할 때가 되자 정색을 하며 말없이 계산서 내역을 가리켰고 내역을 확인한 저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일본인 아주머니가 말도 없이 리필해준 각종 밑반찬, 그리고 주문하지도 않았음에도 가져다준 음료수의 값이 전부 다 청구되어 있었거든요. 심지어 그녀는 메뉴판 구석에 작은 글씨로 적혀있는 일본어 글씨도 가리켰는데요. 번역을 해보니 굴요리는 개당 가격이고 해산물 또한 개당과 그램당 가격이라는 터무니없는 문구가 적혀있더라고요.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누가 주문을 한단 말인가? 저는 이건 명백한 사기임을 인지하고 곧바로 일본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일본 경찰은 오히려 외국인인 제 여권을 검사하며 여행 목적을 꼬치꼬치 캐묻는 등 무조건 자국민 편만을 들어주는 황당한 조치를 취했고 아무튼 메뉴판에 글씨가 적혀져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책임감 없는 말을 건네더니 이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과 속이 완전히 다른 일본인들의 모습에 소름이 돋아버렸고 이 나라에서 배울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하며 즉시 일본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프랑스 사람들은 불친절하고 고개긍대도 형편없이 한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남의 뒤통수를 치거나 사기를 치지는 않죠. 하지만 일본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국가였고 저는 그 즉시 학을 떼며 일본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프랑스로 귀국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저는 순간적으로 장사가 안 돼서 가문 대대로 내려오던 레스토랑의 빈좌석들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는 부모님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저는 레스토랑을 위해 젊음을 전부 바치셨던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레스토랑을 살려내야 한다는 의지를 불태우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국에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의 실망스러운 경험 때문인지 저는 한국은 뭔가 기대도 안 되기도 했고 너무 배고픈 나머지 그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눈에 보이는 식당 아무 곳이나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렇게 들어간 한국 식당에서 저는 곧바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본 한국인 할머니는 손님인 제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그대로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황당한 고개긍대라는 말인가? 일본은 착한 척이라도 했지만 한국은 그런 척도 하지 않는 국가였고 저는 이러한 한국의 황당한 서비스에 눈이 휘둥그레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문을 거절당한 줄 알고 당황한 채 얼마간 서 있었고 이내 식당을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그제야 주방으로 들어가셨던 한국인 할머니는 다시금 나와서 뜬금없이 요리를 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분명 주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멋대로 음식을 내올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일본인들이 제게 그랬던 것처럼 이 할머니도 제게 터무니없는 요금을 받으려는 건가 싶어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가게 문을 박차고 나가기엔 할머니께서 내오신 음식들은 너무나도 맛있어 보이더군요. 그렇게 저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 앉아서 숟가락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씩 맛보게 된 한식은 정말 상상 그 이상이더라고요. 일단 시금치와 콩나물 등의 양념나물 반찬은 정말 훌륭했는데 참기름, 마늘, 소금 약간으로 간을 맞춘 시금치와 콩나물은 맛도 맛이지만 필수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함량이 높아서 건강에도 매우 좋은 요리였습니다. 장조림은 또 어떻고요? 소고기와 삶은 달걀을 마늘, 고추, 메추리알을 통째로 넣은 고소한 단맛의 간장 육수에 넣고 끓인 간장조림 요리인 장조림은 감칠맛이 일품인 최고의 단백질 요리였는데요. 장조림의 고소하고 약간 달콤한 풍미는 쌀밥과 매우 잘 어울렸고 식사의 전반적인 깊이를 높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바로 잡채였죠. 잡채는 당면, 피망, 당근, 버섯, 시금치로 만든 시각적으로 굉장한 볼거리를 선사하는 요리로 간장과 참기름으로 볶아 감칠맛을 더했는데요. 여러 채소가 들어간 요리답게 잡채는 맛있을 뿐만 아니라 영양소로 가득 차 있어서 잡채와 밥만 있어도 멋진 한 끼 식사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한식은 그야말로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긴 기적의 요리처럼 보였고, 저는 맛에만 치중하여 영양을 챙기지 못한 프랑스 요리보다 한식이 훨씬 더 과학적이고 우수하다고 느끼며 감탄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메인 요리가 나오기 전이었음에도 순식간에 밥 한 공기를 완전히 비워버렸는데요. 그리고 밥 한 공기를 추가적으로 주문을 하고서야 메인 요리가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메인 요리인 고추장찌개와 오징어 볶음도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매력이 넘쳤어요. 두부, 양파, 다양한 채소로 만든 고추장찌개는 선명한 붉은색과 풍부한 풍미로 어떤 식사에도 따뜻하고 풍성한 맛을 더해주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매콤하고 고소한 육수는 부드러운 반찬과 잘 어울리며 고추장과 풍미면에서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고 있었죠. 고추장찌개의 따뜻함과 풍미는 다른 반찬들의 시원하고 가벼운 요리와 큰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저는 한식은 일식과는 달리 엄청난 조화로움을 갖춘 최고의 요리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징어 볶음도 환상적이었어요. 그러나 오징어 볶음은 프랑스인인 제가 먹기엔 너무나도 매웠는데요. 오징어 볶음의 매콤한 풍미와 쫄깃함 식감은 분명 훌륭했지만 제 혀는 딱 고추장찌개까지만 감당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추가적인 밥까지 전부 비웠음에도 오징어 볶음만은 잘 못 먹는 모습을 보이자 한국인 할머니는 제게 불고기 요리를 추가적으로 내오셨을 뿐만 아니라 제가 순식간에 비워버린 각종 반찬들을 새로운 반찬들로 채워주시기까지 하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새로 가져온 요리는 기존에 제공되었던 요리도 아닌 두부를 한 입 크기로 썰어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팬에 볶은 두부전 요리와 냄새만 맡아도 군침이 절로 나오는 부추전 요리였기에 저는 이건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누가 메인 요리뿐만 아니라 높은 품질의 반찬 요리까지 무료로 추가 제공하겠어요? 저는 일본에서 호되게 당했던 것처럼 한국인 할머니 역시 외국인인 제게 사기를 쳐서 극한의 이득을 뽑아내려고 하는 것임을 직감했는데요. 아무래도 할머니는 제가 주문하지도 않은 반찬들과 불고기 요리의 가격을 전부 받아내려고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또 제가 한국에 큰 실망을 하며 여러 생각에 잠겨있자 할머니는 한국의 전통술인 막걸리까지 내오셨기에 저는 여기서 이 할머니는 제게 사기를 치는 것임을 확신하고 그만 그동안 쌓여왔던 울분이 폭발하고 말았는데요. 저는 망해가는 식당을 살리기 위해 엄청난 장거리 비행을 감수하며 아시아로 왔는데 매일같이 사기만 당하며 돈이나 뜯기다니 저는 제가 바보가 된 것 같은 무력감을 느꼈고 그만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무척이나 당황해 하시더니 이내 저를 달래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대놓고 사기를 치고도 이제 와서 뻔뻔하게 달래주는 척을 하는 할머니께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번역앱을 켠 뒤 주문하지도 않은 메뉴를 내온 것도 모자라 외국인에게 극한으로 돈을 뜯기 위해 추가 메뉴와 술까지 강매하다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며 강하게 항의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제 호기로움도 잠시 번역앱을 통해 다시 받게 된 할머니의 답변에 저는 충격을 받고 할 말을 잃고 말았죠. 할머니는 벽에 붙은 한국어 메뉴를 가리키더니 이곳은 백반 전문 식당이므로 메뉴는 하나밖에 없어서 곧바로 음식을 만든 것이며 한국은 기본적으로 모든 밑반찬이 무료고 또 얼마든지 리필이 가능하므로 추가 반찬은 당연히 무료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막걸리의 경우도 외국인이 한식을 잘 먹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무료로 준 것이며 메인 요리인 오징어 볶음을 못 먹는 게 마음이 아파서 딸 같은 마음의 불고기라는 메인 요리를 추가적으로 제공한 거라는 전혀 예상치도 못한 답변을 건네오더라고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나 음식을 퍼준다면 도대체가 이 음식점에 남는 이익은 절대로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한국인 할머니께서는 한국은 원래 먹는 것 가지고 야박하게 구는 나라가 아니라며 한국은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굶주린 사람을 위해서라면 흔쾌히 무료 식사를 내오는 문화까지 있고 자신은 아무리 손해를 보더라도 손님들이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만 보면 그걸로 됐다며 감동적인 말까지 건네더라고요. 결국 저는 할머니의 말에 감탄을 하며 할머니께서 내오신 추가 음식들을 전부 입에 쑤셔 넣었고 그렇게 밥을 3공기나 비우며 한식을 완전히 끝내버렸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웬만한 남성들도 밥 3공기는 도저히 먹지 못하는데 살면서 이렇게나 음식을 잘 먹는 여자는 처음 봤다며 깜짝 놀라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비운 그릇들은 따로 설거지를 할 필요조차 없으니 음식값을 조금 더 깎아줘야겠다며 우스갯소리까지 하셨기에 저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오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말로 9,000원이라는 금액만을 지불한 채 식당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요. 제가 먹은 음식들을 전부 다 합친다면 프랑스였다면 그의 5배는 지불해야 했을 테지만 한국은 정말 놀랍도록 아름다운 국가였기에 제게 기적과도 같은 경험을 선사해줬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 덕분에 일본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전부 치유할 수 있었고 그 다음 날 한국의 무한리필 식당은 어떨지 궁금해서 답사를 한번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한국이라도 무한리필이라는 인간 본성을 거스르는 시스템 따위는 절대로 극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저는 한국의 무한리필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경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뷔페는 일본처럼 깔끔한 배치에 더해 최첨단 인프라까지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선 한국은 정말로 먹을 것으로 장난을 치는 국가가 아닌지 분명 무한리필 레스토랑 입장에서는 손님들이 음식을 적게 먹어야 이익인 상황임에도 테이블이나 의자는 전혀 불편하게 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식당은 손님들을 최대한으로 배려해주고 있더라고요. 뷔페의 각 요리는 신선도, 온도, 유통기한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AI 센서로 모니터링되고 있었고 이는 전부 고객들에게 고지해주며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러한 AI 센서는 주방과 통신하여 부족한 음식을 적시에 재입고하여 음식을 항상 신선하고 저렴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도 했는데요. 또한 이러한 한국이 자체 개발했다는 AI 시스템은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어떤 품목이 가장 인기 있는지 추적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있기도 했기에 한국은 기술력 하나로 식당과 손님 모두가 최대한의 이익을 볼 수 있게 해놓은 셈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이었는데요. 일본인들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음식 하나 더 먹으려고 토를 하거나 하는 인간 이하의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을 뿐더러 아무리 비싸고 맛있는 음식이라도 뒷사람들을 배려하며 음식을 여러 개 가져가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한국인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기다리다가도 어린이가 있으면 아이가 먼저 음식을 집을 수 있도록 양보해주는 놀라운 교양 수준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건 공감과 인내라는 한국인들의 뿌리 깊은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 같았고 한국인들은 정말로 인간 본성을 거스르는 시스템마저도 초월하는 놀라운 사람들인 모양이었죠. 물론 한국 뷔페도 일본 뷔페처럼 특정 시간마다 한정 요리를 제공하긴 했어요. 그러나 일본과 달랐던 점이라면 한국은 1인 1메뉴라는 제한사항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였죠. 그래도 한국인들은 뒷사람들을 배려하여 1인당 하나의 메뉴만을 양심껏 가져가더라고요. 문제라면 저는 그러한 한정 메뉴를 먹지 못하게 될 위기에 처했다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른 한식 요리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고 있었기에 구태여 한정 요리로 나온 스테이크를 먹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한정 요리니 한번 맛이라도 볼까 싶어 뒤늦게 줄을 서봤는데 남은 요리와 줄을 비교해보니 아무래도 제 앞에서 요리가 동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정말 예상치도 못한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어떤 중년의 남성은 하나밖에 남지 않은 스테이크를 자신의 뒤에서 절박한 표정을 짓고 있던 어린 소녀에게 양보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제가 이러한 아름다운 장면에 훈훈해 있던 찰나 이 어린아이는 뒤에 있던 저를 보더니 이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큰 결심을 내렸다는 듯 두 눈을 꼭 감고 자신이 양보받은 스테이크를 그대로 제게 양보해 주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장면을 보고 한국인들의 이러한 배려심 깊은 면모는 선천적이구나 싶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어린아이가 자신의 음식까지 포기해가며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양보를 해줄 수가 있단 말인가요? 당연히 저는 이 어린아이의 스테이크를 받지 않았고 그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엄지손가락만을 치켜올릴 뿐이었어요. 이건 외국인에게 사기를 일삼는 일본의 어른들보다 훨씬 성숙하고 멋있는 모습이었고 저는 한국은 아이들조차 일본의 어른들보다 수준이 높다는 사실에 여러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었죠.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체는 무엇이란 말인가? 저는 이러한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에 푹 빠져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오랜 시간 동안 한국에 머물렀고 그렇게 프랑스로 되돌아가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제게 보여준 아름다운 모습들을 참조해서
그대로 저희 레스토랑에 적용시켜 보기로 했어요. 일단 저는 한국의 무료 반찬 시스템을 보고 저희 레스토랑을 찾는 모든 손님들에게 식전 수프와 수제 과자, 그리고 샐러드를 제공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연히 부모님께서는 펄쩍 뛰시며 도대체 안 그래도 망해가는 식당에서 마진을 더 줄이면 어떻게 하냐며 노발대발하시더군요. 그러나 저는 한국인들처럼 당장의 이익을 쫓기보다는 요리사로서의 본분에 먼저 충실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윤을 추구하기 이전에 손님들에게 최대한의 만족을 줄 의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한국인의 정신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죠. 바로 분명 망해가던 저희 레스토랑이었지만 한국식 반찬 제공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손님이 급증했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간단했어요. 아무래도 프랑스인들은 요리에 매우 진심이다 보니 요리에 한해서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수준에 이르렀는데요. 그런데 손님들을 위해 여러 무료 음식들을 내오는 저희 레스토랑의 정책을 보고 저희 레스토랑은 손님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레스토랑이라는 이미지와 또 고급스러운 이미지까지 심어주었기에 프랑스의 만연한 불친절한 서비스의 염증을 느끼던 프랑스인들의 발걸음을 완전히 사로잡게 된 것입니다. 물론 프랑스인들의 시민의식은 한국인들처럼 뛰어나지는 않아서 무한리필 시스템은 도저히 따라할 엄두가 나지 않는데요. 프랑스에서 한국처럼 무한리필 제도를 따라했다간 프랑스인들은 전부 일본인들처럼 토를 해서라도 음식을 꾸역꾸역 입에 집어넣거나 음식을 훔쳐갈 게 분명하거든요. 아무튼 저희 레스토랑은 한국을 따라한 덕분에 전례 없는 전성기를 맞이한 상태인데요. 저는 언젠가는 프랑스도 한국처럼 배려와 신뢰의 문화가 자리 잡혀 무한리필 시스템까지 도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제게 기적을 선사해준 한국에 무한한 감사를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